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매수가는 18,000원, 비중 30%입니다. 여러 재료들 중에 유가를 보자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유가도 상승세고 수주 물량도 최대치라고 하는데 앞으로 주가 전망을 위해 어떤 요인을 지켜봐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연을 보자 하니 저희 상당히 애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주로 봐야 할까요, 이사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딱 이 종목은 유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이 종목이 더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건설사하고는 다르게 해외 매출 부분이 거의 100%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이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종목은 제가 고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현재 시간 편입이 되어 있고요. 19,300원에서 이미 절반 매도가 끝났습니다.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언제든 이탈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죠. 자, 이 종목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측을 했을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이 종목이 유가에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유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이란에 대화하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알기로 3번 정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제 이란하고 대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늘 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3번 정도까지 연달아 얘기할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란의 대통령 하산 로하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 없어. 난 너희들하고 대화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하산 로하니가 그 이전의 대통령에 비해서는 아흐마드네자드나 이런 이란의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친서방 정책을 선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단 트럼프가 먼저 배신을 했죠. 갑자기 빗장을 닫아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란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야톨라 하메네이라는 사람입니다. 정신적 지주죠. 거의 신격화돼서 전 국민이 우러러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하산 로하니라고 할지라도 이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딱 그 소리 듣는 순간 이제 이란하고 미국의 대화는 물 건너갔구나. 그렇다면 이란의 제재가 시작되는 11월 5일까지는 유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입을 했던 거고요. 최근에 절반 정도 매도했던 것은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고 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고 또 언제든지 이란과 미국이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씩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한다면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콩자갈 던지면 반드시 짱돌로 내려 찍는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 이전에 유럽의 지도자들이 트럼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국제적으로 합의가 된 부분을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깨냐. 난 너희들한테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만들어 놓았던 결제 시스템을 벗어나서 다른 신규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란과 계속 거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회사들은요. 트럼프가 너무 무섭습니다. 고양이 목에 먼저 그 방울을 달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트럼프가 워낙 무섭기 때문에 다 기피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이란과 거래 안 하겠다라고 먼저 빠져나왔고요. 유럽에서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란의 수출 물량을 보면 160만 배럴. 그 이전 8월 달이 186만 배럴이었으니까 화끈하게 줄어든 거죠. 최근에 나왔던 자료를 보면 100만 배럴까지 떨어졌다는 그런 자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이 되면 결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가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물론 최근에 트럼프가 워낙 그 프레셔를 가하는 바람에 사우디나 아니면 리비아에서 이 산유량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란의 어떤 그 산유량 축소 부분을 커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가가 다시 조금 떨어지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석유가 안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11월 5일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하산 로하니가 트럼프가 3번이나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럴 때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했다면 유가가 그래도 올랐을까요? 아마 그랬으면 유가는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산 로하니가 보인다 하산 로하니가 언제 며칠 날 트럼프와 손을 잡을 것이다 이거를 예측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전문가가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시장의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게 전문가죠. 그 하산 로하니하고 언제쯤 손잡을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것은 저 미아리 쪽 가면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제가 한번 더 들어볼게요. 이 대우조선해양인데요. 사실 이 종목은 27,000원 초반에 고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됐어요. 근데 지난주에 매도를 했습니다. 왜 매도를 했을까요? 사실은 기술적 저항은 55,000원까지도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5,000원까지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난주에 매도했어요. 왜 매도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발주처가 있었는데 발주처의 지분을 딴 사람이 한 40% 정도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발주처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불확실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대우조선해양과 그 이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주가가 같아야 됩니까? 발주처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위해서 계속 가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이닉스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거를 10월 10일 날 고객들을 위한 모델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아마 안 믿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지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저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거짓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 제가 3주 전쯤에 삼성전자에 대한 그 상담을 드리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반도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계속 가져갈까요? 제가 과연 목표가가 있을까요? 요번에 매수한 거 10만 원까지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잖아요. 당장 내일이라도 중국에서 어떤 테스트용 반도체라든지 뭐든지 나오게 되면 저는 그날 즉시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이 종목은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이 종목 어디까지 가요? 이 조정이 어디까지 멈출까요? 이런 질문 좀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건 시장이 결정할 문제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를 전지전능하게 보시지 마시고 저는 그냥 일개 개인이고 전문가일 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